우리는 회사에서 프로세스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요.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생산과 개발의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막상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주 쉽게 정의를 하자면 모든 일은,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은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주제를 하나 여기 적어 놨습니다. 맛있는 라면을 끓이는 것을 프로세스로 그려보고 아웃풋의 관점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프로시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단어는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프로세스는 과정 또는 공정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반면에 프로시저는요, 절차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두 개의 의미는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하지만 서로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반복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시저는 일회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프로세스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을 끓이는 것은 프로시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라면 가게를 오픈해서 내가 라면 가게 사장님이 됐다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라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라면을 일회성으로 끓이는 것과 라면 가게를 오픈해서 라면을 매일같이 만들어내야 되는 것, 기본적인 순서는 동일하지만 반복이 들어가느냐 반복이 없느냐의 차이에 있다. 그래서 요약하면 프로세스와 프로시저의 차이는 반복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면을 끓이는 것을요,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각 네모 칸에는요, 명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사는요, 동사의 의미를 지닌 명사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 하나의 네모 칸에 하나의 액티비티만을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면 끓이는 어떤 순서를 네모 칸에다가 집어넣어서 화살표로 연결하게 되면 프로시저 또는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면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면 가게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님은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요, 최종적인 아웃풋인 끓여진 라면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요, 품질을 일정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품질만 일정하다고 라면이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라면을 반복적으로 끓여내는 것을 어떤 품질 또는 생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표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재료나 방법 등의 표준화를 통해서 일정한 결과물을 얻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복잡해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화를 통해서 가능한 일정한 결과물을 얻고자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3S라고 하고요. 3S가 생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다. 왜 이래야 될까요? 반복이 일어나게 되면 변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일정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변동이 되는데요. 그 변동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런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생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결과물을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수치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수치를 정하기 위해서는요, 또 지표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끓여진 라면이라는 것에 대한 지표를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라면 맛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식감도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비주얼도 일정하게 나와야 되고, 가능하면 서빙 시간도 일정하게 나와야 손님들한테 지체 없이 공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의 지표를 4가지로 보고요, 어떤 형태로든 수치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수치를 관리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결과물을 일정하게 만들 것인지를 정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일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데 숫자로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러면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요, 우리 생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는데요. 이걸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바꿔서 보면 어떻게 결과물을 일정하게 만들 것인지를 보통 공정관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과물이 일정한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하는 것을 품질관리, 아마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보신 용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관리를 하든 품질관리를 하든 수치화가 필수적이고 수치화된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이제 생산의 관점에서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인데 반해서요. 자, 개발의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요. 개발에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우리가 라면 메뉴를 개발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메뉴를 아직 생산 단계에 접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요. 이제 개발 단계입니다. 그러면 각 프로세스의 스텝들이 있습니다. 각 스텝에서 냄비를 꺼내려고 합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될까요? 어떤 냄비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겠죠.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냄비의 크기를 어떻게 할지, 어떤 크기의 냄비를 사용할지, 재질은 어떤 것을 사용할지, 두께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 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일단 물의 양을 얼마로 할지, 온도를 얼마로 할지, 그 다음에 물의 종류를 어떤 물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발을 위한 중요한 어떤 고려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고려 대상들을 프로세스 인풋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이 프로세스 인풋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낸 다음에 이 인풋들을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가 개발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프로세스 인풋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풋들을 찾아냈는데요. 이걸 찾아내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이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각 인풋들에 대해서 성격을 구분해 봐야 됩니다. 자, 냄비 크기는 선택하는 거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고요. 물의 양은 조절하는 거, 온도도 조절하는 거, 이렇게 선택과 조절이라는 두 가지의 성격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인풋과 조절하는 인풋으로 구분을 해서 선택하는 인풋은 우리 연구 개발하는 입장에서는요, 연구원들은요, 최적 대안을 찾아낸다라고 많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조절하는 인풋에 대해서는 최적화를 시킨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제어 가능한 입력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인풋들을 찾아내고 저 인풋들의 성격에 따라서 가장 좋은 대안을 찾든가 아니면 조절을 해서 최적화를 시키든가 이 두 가지를 다 조합해서 완성된 결과물을 처음의 목표와 일치시키게끔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을 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들이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인풋들이 있을 때 이 인풋들의 조합, 가장 좋은 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개발로 단순하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풋들을요,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X에다 숫자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X 1번부터 X 18번까지 여러 가지 X들이 라면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인풋들인데요. 요거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Y라고 했을 때요. 이 Y가 의미하는 것은 결과 데이터입니다. 결과는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냥 볼 수만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을 그냥 보는 것이 결과 데이터다. 그러면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도록 오른편에 있는 것들을 조절을 하거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X라고 표현을 했고, 앞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인풋들을 이렇게 함수 안에다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좀 더 익숙한 언어로 바꿔보면 이 x들을 우리가 요인이라고 부르고요. 더 많이 부르는 용어로는 실험 요인 또는 실험 인자라고 보통 많이 표현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x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다 기록을 해놨는데 요인, 인자, 팩터 또는 입력 변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 연구원들이 조절하거나 선택하는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인들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그 프로세스를 F, 함수로 표현했고요. 여러 가지 인풋들을 프로세스에 집어넣어서 결과물을 얻는다. 이게 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단순하게 개발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개발을 하기 전에요. 결과물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물을 어떻게 예상을 하냐면요. 컨셉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예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아웃풋 이미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프로덕트 컨셉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컨셉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면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컨셉을 짧게 압축적으로 써놓으면 과제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과 과제명은 사실상 같은 거다. 조금 짧게 쓰면 과제명, 조금 길게 쓰면 컨셉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것들은 개발 전에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는요. 아웃풋 이미지가 아니라 아웃풋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웃풋은 어떤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수치화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화가 된 것을 우리가 결과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또는 공정과 관련된 데이터는 우리 공정 조건 데이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결과물을 수치화한 것이다. 그래서 결과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개발 전 또는 개발 후에 이렇게 아웃풋 이미지와 아웃풋으로 나눠서 Y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른편에 프로세스와 인풋들을 가지고 결과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개발이라는 과정입니다. 자, 개발된 결과물 Y는요, 수치로 나타내야지만 비로소 객관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이를 우리가 결과 데이터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결과 데이터를 저렇게 왼편에 슬라이드의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수치화시켜서 나열도 하지만 오른편처럼 그래프나 요약된 정보의 형태로 많이 이제 표현들을 하죠. 그래서 개발의 수학적 의미를 이미지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자, 이런 개발 과정을요, 실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여러 개의 인풋들이 존재합니다. 이 여러 개의 인풋들을 프로세스에다 집어넣어서 결과물을 얻는데요. 우리가 처음 해보는 실험이다 라고 한다면 X들이 많습니다. 이 많은 X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감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감이 없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식의 접근을 하게 되냐면요. 여러 가지 인풋들을 조금씩 바꿔보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감대로 실험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종류의 실험을 트라이 앤 에러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혀서요. 여러 가지 X가 있지만 결과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X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험이 특정 인풋 하나만을 골라내고 그 인풋에 변화를 줍니다. 나머지 것들은 고정을 해야 되겠죠. 같이 동시에 변화를 시켜버리면 결과가 좋게 나타나더라도 왜 좋게 나타나는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변화를 주고 나머지 요인들은 고정한다. 이런 실험 방식을 원팩터 실험이라고 하고 아마 우리 개발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하나의 요인을 바꿔보고 나머지는 고정한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여러 개를 바꿔서 실험을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고안된 실험 방법이 실험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의 실험 유형이 존재하고요. 이 실험 유형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실제 연구 개발에 활용을 하시면 필요에 따라 트라이 앤 에러 실험을 할 것이냐
아니면 원팩터 실험을 할 것이냐 결정해서 실험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개발 과정에서요, 여러 개의 인풋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어 가능한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하는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조절해 볼 수 있는 변수 두 가지의 유형이 제어 가능한 변수인데요. 사실 연구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컨트롤러블 X, 제어 가능한 변수인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인풋들이 존재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면 상수로 작용하는 X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분명히 영향을 주지만 연구원이 건드려 보기 어려운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비의 성능적인 한계 또는 기능적인 한계 때문에 이 값은 고정해 놓고 써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수 취급을 하는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노이즈인데요. 이건 원치 않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면 공정에 자꾸 먼지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습도가 영향을 줘서 제품에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하고 싶지만 쉽게 제어하기 어려운, 그러나 결과물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그런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잡음 변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롤러블 X 중에서 사람이 관여해야 되는 X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작업 절차를 일정하게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변동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SOP라는 것을 정해놓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연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컨트롤러블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인풋들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요, 개발 프로세스에서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사항은요, 우리가 인풋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풋을 누가 공급해 주느냐, 그 다음에 결과물을 누가 소비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도 반드시 개발 전에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어떤 또 다른 고려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프로젝트로 일들을 하시는데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 프로세스 또는 연구 프로세스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실 텐데요. 그런 프로세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한 관점에서 프로젝트에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빵을 만드는 회사의 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빵을 만드는 회사의 연구원이고요. 연구소장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맛있는 식빵을 개발해서 경쟁사보다 더 우수한 식빵 제품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지시는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텐데 아이템이 선정되었습니다. 식빵을 개발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템이 선정된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프로덕트의 컨셉을 정하는 것입니다. 자, 맛있는 식빵이라고 하면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 모호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개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에는 정답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이 개념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쉬운 예를 가지고 식빵의 예를 들은 것인데요.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맛있는 식빵의 개념을요, 맛과 식감과 냄새와 색깔, 모양 등등 여러 가지 포장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의 요소들로 쪼개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쪼개서 맛은 어떠면 아주 품질이 우수한 식빵이 될 것 같고 식감은 어땠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을 연구원들이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맛이 담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 제품보다 더 나을 것 같고 식감은 쫄깃하고 운향이 좋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담아서 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컨셉입니다. 별로 어려운 것이 없죠. 이 내용을 짧게 쓰면 과제명이 되고요. 좀 풀어서 길게 쓰면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덕트 컨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글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그 아이템을 이제 구체적으로 수치로 제시해줘야 비로소 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요. 수치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맛과 식감, 냄새, 색깔, 모양에 대해서 앞서 컨셉을 만들어낼 때는 글로 정의했지만 이제 글을 수치화시키지 않으면 구체적인 개발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맛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지? 식감은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답이 있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맛은 맛의 기호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측정을 해보자. 모양은 팽창률이나 높이, 폭, 두께와 같은 지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 지표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 목표가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상세 설계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을 하면요. 아이템이 선정되었고요. 그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건지 프로덕트 컨셉을 글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숫자로 제시를 한 상세 설계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이 그 상세 설계 단계에서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지표와 각각의 수치로 제시된 목표를 정하게 되면 상세 설계가 끝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개발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개발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표가 정해졌으니까 제일 먼저 연구원이라면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될까요? 프로세스가 나오죠. 그래서 네모 빈칸에다가 어떤 순서대로 내가 일을 하겠다를 각각을 액티비티를 작성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개발 순서가 됩니다. 순서를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 컨셉도 만들어졌고요. 목표도 설정되었기 때문에 이 컨셉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원료를 써야 되지?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되지? 반죽을 어떻게 할까? 이런 순서대로 아마 개발을 진행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순서를 정해놓고 각 순서마다, 각 스텝마다 어떤 고려해야 될 인풋들이 필요한지 먼저 뽑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인풋을 도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풋을 도출했습니다. 자, 이 인풋들에 대해서요. 성격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인풋들이 있는데요. 어떤 인풋은 선택해야 되는 인풋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인풋은 조절해야 되는 인풋, 또 어떤 거는 SOP를 만들어서 표준 작업 절차대로 해야 될 인풋. 노이즈가 만약에 있다면 그 노이즈를 어떻게 최소화해야 될 것인지 또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인풋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인풋들에 대해서 각각의 성격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 X라고 표현되는 것이 우리가 제어 가능한 변수입니다. 컨트롤러블 X입니다. 선택하는 것 또는 조절하는 것 이런 인풋들은 컨트롤러블 X라고 부르고요.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 고정시켜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컨스탄트 X, 상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만약에 사람의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표준 작업 절차 SOP라는 것이 들어갈 수도 있고 노이즈가 있다면 N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인자들을 성격별로 구분해 놓고요. 중요한 것부터 바꿔보겠죠.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X들을 선정해서 실험을 들어가게 되고 개발과 검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다가 어느 순간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접목시켜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빵 만드는 사례를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 것이고요.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실 때 꼭 개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그려놓고 일을 실행하시게 되면 보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 빠뜨리는 일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를 내 업무 또는 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